오늘이 16일이죠. 네, 내일 아마 뭐 큰 뉴스가 하나 나올 수도 모르겠어요. 한번 내일 신문 한번 잘 지켜보세요. 아, 궁금해서 그래요? 아, 괜히 말해. 네. 이건희 씨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같으면 제가 그 병원 의사에게 들은 게 있는데 내일 아마 부고가 뜰 확률로 부고가 뜰 것 같은데 내일 아니길 바라는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예.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 그분하고 뭐 일면식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뭐 별로 그렇지만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옛날부터 많이 좀 들었어요. 다른 사실 뭐 돈 많은 사람 좋죠, 좋은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건희 씨는 전혀 한 번도 부럽다 뭐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게 얼굴 표정이 너무 이렇게 좀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욕심이 얼굴에 너무 많이 보여요. 물론 욕심이 많이 있으셨으니까 열심히 벌으셔가지고 했겠지만 많이 벌었는데 또 자기 형하고 또 뭐 재산 때문에 또 싸우고 또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가지고 어떻게 그렇다고 제가 불쌍하다고 말하면 또 헛방구 시키시 네가 왜 내 걱정을 하냐고 그러실 것 같아서 예. 어쨌든 뭐 계속 우리는 수업합시다. 예. 하여튼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제일 행복한 일이죠. 예.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 머리를 한번 제가 이제 뒤 흔들어 볼 생각이니까 일단 잘 들어보시되 몇 가지 사전 지식을 그래도 흔들기 전에 좀 합시다. 본인의 머리를 쥐어 뜯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머리는 아파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어려워요. 여러분 머리는 아프실 리가 전혀 없고 워낙 어려운 논이니까. 자, 그러면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얘기가 나와요. 뭐 진정 일부 취소 소송,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 뭐 전체 취소 소송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용어로 이거를 제가 달리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자, 일단 좀 이따가 이제 일단 그거부터 먼저 합시다. 우리 법학에서 진정 부진정 하는데 참 저게 사람을 머리 아프게 만드는 거죠. 우리 일상 용어도 아니잖아요. 저게 이제 일본 애들이 쓰는 용어고 제가 독일어 번역한 건데 사실 이런 단어 에이트 해가지고 요 단어고 부진정할 때 이게 운자 붙어가지고 에이트 이렇게 쓰는 단어인데 이거 이렇게 번역하지 안 했고 만약에 이랬으면 어떨까 싶어요. 뭐 쉬운 용어로 진짜 가짜. 사실 이거 뉘앙스는 원래 이거거든요. 원래 뉘앙스는. 그래서 혹시 뭐 진정 부진정 나오면 사실은 원래 진정은 진짜 부진정 가짜. 그러니까 모습은 그런데 진짜 모습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저렇게 오히려 항상 보시면은 좋지 않나 싶어. 혹시 그 법학 용어에 이런 진정 부진정 나왔을 때 그렇다고 아마 이제 진짜 가짜라고 하지 않은 것은 격이 떨어져 보이니까 아마 그렇게 번역을 안 한 것 같은데 한국말이 격이 떨어져 보이죠 오히려. 진정 부진정이 오히려 안 쓰는 말이잖아요. 일본 한자, 일본식 한자. 자, 어쨌든 간에. 자, 진정일부 취소송. 진정일부 취소송은 말 그대로 진짜 일부 취소송이죠. 그죠? 진정일부 취소 소송, 또는 진정일부 취소 쟁송. 그냥 소송이라 합시다. 진짜 일부 취소송이에요. 그래서 이 진정일부 취소송은 말 그대로, 이거는 소의 대상도, 자, 행정처분에 부관이 붙어 있어도 소의 대상도 이 부관이에요, 부관. 그래서 소의 대상도 부관이고, 그 다음에 우리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 취지가 있겠죠? 청구 취지도 이 부관의 취소죠, 이 부관. 위법한 이 부관의 취소. 위법이란 말을 써야 되겠네요. 위법한 부관의 취소. 아까 우리 앞 시간에 봤던 뭐 저명료 납부 의무 취소송 이런 것이 되겠죠. 저명료 납부 뭐 그 자체가 처분이니까 그것이 소유 대상이고 그 위법한 납부 의무에 관한 취소송이죠. 청구 취도 그렇게 되겠죠. 이걸 진정일부 취소 소송. 혹시 청구 취지를 모르시면 없겠죠. 청구 취지가 소장을 쓸 때 맨 앞에 쓰는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때 핵심 사항이죠. 소송물을 말하는 소송물. 그 다음에 부진정. 자,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짜 일부 취소 소송. 그러니까 가짜란 말은 뭐예요? 겉모습은 일부 취소 소송이 아닌데 본질은 그렇다는 얘기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가짜. 그래서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은 소송의 대상은 부관이 붙어있는 행정행위예요. 전체.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 즉 청구 취지는 위법한 부관의 취소. 이걸 이제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라고 불러요. 가짜 일부 취소 소송. 어떤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림을 그리면, 자, 어떤 행정처분에 부관이 붙어있는데 그 부관이 뭐 기한 같은 거예요. 기한 자체는 독립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 기한부 행정행위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요. 삼때 내가 다투고 싶은 부분은 이 하자에 있는 부관이니까 이것만 취소해달라. 여기 바로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죠. 그러면 자, 실제는 뭐예요? 즉 진정 일부 취소하고 똑같죠. 결국 결론은. 그죠? 진정 일부 취소 소송은 이 부관만 법원에 소송을 대상 삼아서 다투고 이것만 취소하고. 그러니까 결국 뭐야? 결국 모습은 똑같죠. 마지막 모습은. 자, 말로 하니까 이해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약에 이제 주된 행정처분이 있고 부관이 있을 때 진정일부 취소소송은 요 부관만 지금 법원에 제기한 거 아니에요. 부관만 제기해서 요 부관만 없애버렸잖아요. 그럼 결국 주된 처분 남아있고 부관 없어졌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부진정일부 취소소송은 부관부 행정위가 있으면 이걸 전부 다 일단 법원에 들고 올라가죠. 다 들고 올라가죠. 다 들고 올라가되 이 부관만 취소하면은 결국 요거나 결국은 똑같잖아요. 그때 일부 취소가 된 거예요. 지금 일부 취소가 됐는데 저거는 진정일부, 이건 진짜, 이건 가짜 형태로. 형태의 모습은 다르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진정일부 취소 이렇게 우리가 글로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전체 취소 소송은 소송의 대상도 부관이 붙어있는 부관부 행정 행위, 그 다음에 청구 취지도 위법한, 청구 취지도 위법한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건 말 그대로 뭐예요? 부관이 붙어있는 행정처분 전체를 대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되 다 없애버려라, 그 말이죠. 없애버린다. 이거죠. 자, 이 세 가지를 구분해 놓은 것은 지금 이미 결론만 말하면 부관 중에 부담은 진정일부 취소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특별히 이견이 없어요. 이견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담 이외의 기타 부관에 대해서 판례는 아래로 가는 거죠. 나머지 부담 이외의 기타 부관은 이렇게 전체 취소 소송으로 가자. 왜? 우리 판례는 일부 취소 판결을 인정 안 하잖아요. 재량행위의 경우는. 그러나 학자들은 뭐야? 위로 가자는 얘기죠.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 가서 결국 들어가는 모습은 다를 수 있을지언정 나갈 때는 똑같이 나가게 하자는 얘기죠. 이게 학설의 얘기고. 자, 일단 이걸 먼저 이해하면 좋겠어요. 먼저. 결국 우리의 이제 목적은 다른 게 아니죠. 내 몸에 붙은 혹만 띄면 되는 거예요. 혹만 띄고 싶죠. 혹만 떼어내고 싶은데 뭐가 돼버리면 주인까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인드에서 항상 이 부분을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각주 65번에 나와 있는 부관과 관련된 쟁송 형태를 설명해 드린 거고, 지금 칠판에서 설명해 드린 거를 잘 알아두시고, 자, 순서에 따라서 한번 차근차근 보십시다. 2번, 부관에 대한 독립 쟁송 가능성과 쟁송 형태,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쓰는 게 좋죠. 특히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쓴다는 것은 학설 중에서 첫 번째 견해를 취하겠다는 얘기가 이미 여기서 표현이 보이는 거예요. 자, 문제점. 부관의 위법성을 다투는 자가 침익점 부관만을 소송의 대상으로 다툴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다툴 수 있는지부터 논하고 다툰다면 어떤 형태로 갈 거냐 이거 논해보자. 자, 이런 논의는 이제 주로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하되는 부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또는 부관만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또는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가, 하여튼 어떻게 들어갈래, 어떻게 법원에 들어갈래, 이런 형태로 물어볼 때 이제 이런 부관의 독립쟁소송 가능성을 쓰는 거죠. 뒤에 문제 있으니까 한번 보실 거고. 자, 그러면은 먼저 판례부터 먼저 보십시다. 판례부터. 자, 129페이지 판례, 이런 논의인데 판례부터 먼저 보고 학설을 따라올게요. 자, 판례는 아까 본 것처럼 부담하고 나머지 부관을 나누죠. 나눠요. 그래서 부담은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즉 처분이므로 그 자체가, 그래서 부담만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결국 나중에 부담만 취소되겠죠.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렇죠? 혹을 집에서 떼어내요. 일단 그래서 너 혼자 병원에 들어가 해놓고서 네가 혼자 죽어 나와라 뭐 이런 거죠. 비유가 영 망했어요 지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비유는 잘못했죠 제가 지금. 이거 어떻게 혹이 혼자 지발로 걸어 들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담은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그 자체가 취소성 대상돼서 그 부담만 취소하면 되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주된 행정처분 살아있죠. 이게 가장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부담이 아닌 기타 부관이 있다. 이게 문제, 이게. 기타 부관은 주된 행정처분의 주된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다.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해서 취소소송 대상이 안 되고 전체가 소송의 대상이 돼서 전체를 다 취소하라는 얘기죠. 전체 취소소송. 이게 문제죠, 항상. 이게 문제죠. 자, 그렇게 돼버리니까 예를 들면 기한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기한부 행정이 전체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다 없어지면 저는 다시 한번 이제 신청서 또 써가지고 또 행정청 가지고 빌어야죠. 좀 잘 주세요 하고 빌어야죠. 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오히려 제가 불리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판례가 살짝 틀어가지고 길을 하나 열어뒀어요. 그게 그 뒷문단 얘기죠. 뒷문장. 처분청에 부관의 변경을 신청하고, 저는 변경된 부관이 붙어있는 처분의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을 때 거부처분 취소송. 자, 이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았는데 이 기한이 뭐 1개월밖에 안 돼요. 너무 짧죠. 너무 짧아요. 자, 이럴 때 일단 종전의 판례에 따르면은, 뭐 종전 판례라고 좀 그렇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판례 모습 들으면 1개월 기한이 붙어 있는 도로점용허가 전체에 대해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결국 마지막에 다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전체 취소송으로 가는 얘기니까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래서 뭐 그렇게 될 바에는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부관의 변경을 신청하죠. 부관의 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변경된 부관이 붙어있는 행정처분의 발급을 요구하는 거예요. 늘려달라. 3년짜리 달라. 그래서 부관의 변경을 신청하죠. 이건 달리 말하면 변경된 부관, 나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부관이 붙어있는, 변경된 부관이 붙어있는 이런 행정행위의 발급을 신청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3년짜리 도로점허가 주세요. 3년짜리 도로점허가 신청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부관의 변경이라고 하지만 이건 부관의 변경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변경된 부관이 붙어있는 행정행위의 발급을 신청하는 거예요. 자, 그랬다가 이게 뭐가 되면, 이게 못해주겠다라고 거부하면 이거 다투라는 얘기죠. 이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왜 좋냐면은 거부처분 취소 소송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가정에서 행정청이 취소하는 판결을 했을 때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 재처분 의무가 붙어요. 거부처분 취소 소송만. 일반적인 처분 말고 거부처분 취소 소송만큼은 반드시 재처분 의무가 붙어요. 그래서 취소 판결이 나오고 거부처분 취소하고 행정소송법 30조 2항에 따라서 재처분 의무가 있단 말이죠. 행소법 30조 2항에 따라서. 그래서 이 재처분 의무에 따라 가지고 뭐 해줄까요? 상대방에게 원하는, 예를 들면 3년이면 3년짜리 기한이 붙어있는 도로 점용 허가를 행정청이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걸 노리는 거죠, 저건. 그 얘기가 그 판례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 취소 소송으로 가든지 그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처분청에 부관의 변경을 신청하고 거부당했을 때 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해서 취소 판결을 받게 되면 결국 재처분 의무에 따라서 상대방이 원하는 기한이 붙어있는 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판례 얘기죠. 일단 자, 그러면 자, 판례를 한번 비판해 봅시다. 뒤에 보기 전에 판례를 한번 살짝 비판해 볼게요. 첫째, 부담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선생님, 그건 뭐 어차피 학설 판례 틀 문제가 없으니까. 역시 뭐가 문제인가요? 나머지 부담 이외의 부관을 처리하는 판례 태도가 문제가 있는데, 첫째, 전체 취소 소송으로 가라는 얘기는 결국 뭐하라는 얘기죠? 다 죽어나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굳이 소송을 제기해서 이렇게 불합리한 결과를 내가 받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이 있잖아요. 부관의 변경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을 때 거부처분 취소송, 이거 좋네. 그래서 거부처분 취소송 가자. 이거 좋아 보이는데 문제가 있죠. 우리 판례가 거부처분의 성립에 항상 신청권을 요구해요. 신청권. 근데 신청권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청권 인정 안 되면 이건 애초부터 소송 자체가 각하돼 버린단 말이죠. 각하돼 버려. 본안도 못 가보고. 그래서 판례가 이리 치든 저리 치든 문제가 있어요. 항상 어느 뭐에 대해서 부담 이외의 부관, 기타 부관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할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에요.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 그래서 결국 앞에 학설 얘기들은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을 도입하자 또는 인정하자라는 전제에서 나온 학설들이에요. 그걸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학설은 기본적으로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살짝 갈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를 볼 때는 먼저 판례부터 보고, 항상 판례부터 먼저 보시고 판례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 어조로 다 좋아 보이는데 부담 이외의 기타 부관에 대해서 판례 처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하다?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 필요하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학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서 다시. 그럼 앞으로 돌아옵시다. 앞으로. 그래서 128페이지 학설. 자, 그러면은 학설이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세 가지를 간략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1설과 2설 정도는 꼭 알아두세요. 뭐 3설은 사실 뭐 쓰면 좋은데 3설은 안 쓰기도 좀 뭐하긴 하지만 3설은 뭐 우리가 구색 맞추려고 보통 쓰는데 보통 뭐 3설을 안 쓰는 분도 꽤 있어요. 답 안 쓸 때. 그래서 뭐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일단 1설하고 2설의 대립이 가장 큰데, 자, 그림으로 한번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으로. 이거 말로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림으로 이해하세요. 그림으로. 여기는 학설 대립이 굉장히 중요해요. 판례도 중요하죠. 자, 먼저 2설을 먼저 설명할게요. 2설. 두 번째 견해. 두 번째 견해 설명하면 2설이 같이 나와요. 자, 두 번째 견해는 2설은 그 분리 가능이라는 기준 하나 들어요. 분리 가능성이라는 기준 들어요. 그래서 분리 가능성이라는 기준을 들어가지고 분리 가능성이 인정되느냐 부정되느냐를 먼저 판단해요. 분리 가능성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할 거냐 부정할 거냐 먼저 써놓고, 분리 가능성이 인정될 때 이건 뭐 주된 행위하고 부관과의 분리가 가능하냐를 먼저 판단하고, 분리 가능성이 인정됐을 때 그 주된 행정처에 붙어있는 부관이 부담이면 진정 일부 취소 소송, 그 다음에 부담 이외의 나머지 부관이면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 그리고 애초부터 분리 가능성이 없으면은 항상 다 운명 공동체니까 같이 나타나야 되니까 이때는 전체 취소 소송. 일단 이게 2설이에요. 2설. 소위 분리 가능성설. 2설. 그 다음에 뭐 우리 색깔이 있으니까 색깔 있는 걸로 쓸게요. 그 다음에 1설은 제가 노란 걸로 쓸게요. 이게 반해서
첫 번째 견해, 일설은 이게 일설이에요. 이게 일설이에요. 이설은 기준이 두 개고 일설은 기준이 하나예요. 끝. 이런 차이예요. 뭐 없어요. 이게 다라니, 이게 다예요. 일단. 자, 그러면은 일단 다시 천천히 한번 도대체 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한번 생각합시다. 지금 이 양반들 머릿속에는 뭐가 문제예요, 지금? 어쨌든 부관만 제거하고 싶은 거죠. 머릿속에. 어쨌든 간에 그 부관만 제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설을 취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그 부관이 이 주된 행정처분에 찐득이처럼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냐, 아니면 떨어질 수 있는 거냐, 이걸 먼저 보자는 얘기예요. 왜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부관과 주된 행정처분이 마치 뭐 어떤 운명공동체랑 붙는 게 뭐가 있나요? 뭐 아버지 아들도 그렇고 뭐가 있을까? 남편하고 아니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안 되겠고 뭐가 있을까요? 애인 관계가 좀 사이가 좋은가요? 뭐라 하죠? 자, 만약에 뭐 이렇게 주된 행정처분과 부관이 있을 때 이 둘이 운명 공동체다, 절대 떨어질 수 없다, 부관 없으면 주된 처분 안 했다, 이렇게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면 항상 같이 죽거지 같이 살아야죠. 그래서 같이 죽든지 같이 살든지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서로 서먹서먹한 사이다. 그러면은 살짝 붙어 있는 거다. 그러면 필요하면 이거 띄어내가지고만 없애자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분리 가능성 여부를 먼저 따져보고, 그러니까 분리가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먼저 따져본 다음에, 만약에 분리가 가능하면 그 부관의 성격을 봐서 그 부관이 취소소송 대상되는 처분으로서 부담이면은 부담만 취소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 기타 부관이면 일단 소송은 다 같이 제기하되 부관만 취소하자, 이런 얘기예요. 본안에 가서. 그러면 자, 분리 가능성이 인정되면 부담이든 기타 부관이든 소송의 형태는 다르지만 결과가 뭐예요? 똑같죠. 그래서 진정 부진정인 거예요.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지만 결국 마지막은 뭐야? 똑같잖아요. 일부 취소 판결로 끝나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중간 모습은 달라도 나갈 때는 똑같잖아요. 나갈 때는 이거만 나갈 때는 밑에 거는 다 없애는 거고. 그래서 일단 분리 가능성을 먼저 판단하고 분리 가능성이 인정됐을 때 그 부관이 부담이냐 아니냐를 논하자라는 게 두 번째 견해고, 이설이고, 이게 분리 가능성설이고. 그에 반해서 일설은 뭐하러 그런 식으로 하냐 그 말이에요. 뭐하러. 왜냐면 분리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 본안에 가서 판단하는 문제인데, 왜 본안 문제를 소재기할 때부터 먼저 선취해서 판단하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들어갈 때는 그냥 부담이냐 아니냐 이것만 보고 그냥 들어가서 그 다음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자. 이게 바로 일설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것만 보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 필기할 때 이해하면 색깔별로 구분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만 보자, 이게 일설이에요. 일설. 이렇게만 보자, 이게 일설이고, 다 같이 쓰자, 이설. 됐죠? 워낙 팽팽하게 대립하는 견해예요. 학계도 거의 뭐 반반이죠. 여기는 학자들은 거의 다 판례를 지정한 사람 한 명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전부 다 학설이에요. 전부 다 학자들이. 그래서 1설은 2설로 많이 가고, 그 다음에 3설은 좀 특이하니까 말로 설명할게요. 3설은 부담도 행정처분이 아니래요. 행정행위가 아니래요. 부담도 행정행위가 아니면 결국 부관은 다 똑같은 거죠. 만약에 전제가 그렇다면 3설의 전제는 부담도 행정행위가 아니대. 그러면 결국 모든 부관은 다 똑같죠. 다 똑같이, 그래서 다 똑같이 그냥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을 가자는 얘기예요. 3설은. 차별 두지 말고. 예, 이런 견해들이 있다. 그래서 주로 1설과 2설의 대립이 아주 굉장히 심하고, 3설도 한번 뭐 이해가 되시면 쓰시면 좋겠고. 자, 저는 1설을 지지하는 것은 뭐 다설이기도 하지만 굳이 분리 가능성 유무를 미리 소재기 단계부터 미리 따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분리 가능성 유무는 본안 가서 따질 문제니까 선취하지 말고 소송을 제기할 때는 그 부담이냐 아니냐 이것만 보고 간단하게 판단하자는 얘기. 그래서 자, 오른쪽에 검토를 보시면 1설 다수의 견해죠. 거의 뭐 많은 학자들이 1설로 많이 가죠. 분리 가능성을 먼저 고려하는 2설에 대해서는 분리 가능성이라는 것은 본안에 가서 판단하는 문제인데, 이걸 미리 소재기 단계에서 선취해서 미리 판단한 점에서 결국 이미 결론을 내놓고 가는 거 아니냐, 그 점에서 비판이 가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3설에 대해서는 부담의 행정성마저 부인하는 게 이게 타당하지가 않다 라는 비판이 있고, 결국 가장 큰 비판은 판례죠, 사실. 왜냐하면 판례하고 1설은 거의 비슷한데,
이 부진정 일부 취소소송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거기서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비판이 판례예요. 아까 본 것처럼 판례에 대해서는 전체 취소 소송의 경우는 부관이 위법해서 취소가 될 때 주된 행정처분도 같이 없어지니까 이건 소송을 제가 힘들게 제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쓸데없는 짓을 뭐하러 해요. 그리고 거부처분 취소를 갔을 때는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각하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도 사실 불합리한 문제가 예정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일설의 입장으로 따져가자. 분리 가능성 따지지 말고 그냥 부관이냐 나머지 부담이냐 기타 부관이냐만 갖고 요거 부담이면 진정 일부 취소 소송, 기타 부관이면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이런 입장인 소위 일설 다수의 견해고 이게 바로 처분성 유무에 들어서 판단하자는 견해예요.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판례, 뭐 밑에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30페이지로 가봅시다. 이제 부관의 독립 취소 가능성은 나갈 때 문제죠. 이제 다 처리했어요. 법원에 들어가서 부관 위법성 판단해 보고, 이제, 부관 위법한에 이제 부관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부관만 취소할 거냐, 다 취소할 거냐 문제예요. 그래서, 뭐, 가번은 넘어가시고, 나번 보십시다. 나번. 행정소송에서는 부관의 독립 취소 가능성. 자, 그러면, 자, 이게 조금 어려우니까 자, 요거는 좀 잘 들어보세요. 조금 어려워요. 자, 먼저 그래도 그나마 쉬운 판례부터 먼저 하고 갑시다. 판례. 자, 오른쪽에 131페이지 판례가 있죠. 자, 판례 뭐라고 할까요? 우리 판례는 부담이면 부담만 소송의 대상이죠. 부담만 취소하면 되죠. 그죠? 부담이 하자가 있으면 부담만 취소하면 되죠. 항상 독립 취소가 가능하죠. 부담의 경우는.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행정처분에 부담이 붙어 있어요. 이게 부담이라 해봅시다. 부담이면 자, 소송을 제기할 때 뭐만 하면 되죠? 이 부담만 딱 띄어내서 이 부담에 대해서만 법원에 제기하면 되죠. 그리고 부담이 위법하면 부담만 취소하면 돼요. 주된 처분 살아있고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부담의 경우는 항상 독립취소가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판례에 따르면 부담이 아닌 나머지 기타 그냥 일반 기타 부관 기타 부관의 경우는 독립성이 없으니까 다 같이 소송의 대상을 삼아서 같이 제기해야 돼. 운명 공동체죠. 같이 죽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기타 부관의 경우는 부관만 취소가 되는 일은 없죠. 네, 그 얘기죠. 그래서 판례는 부담의 독립 취소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부담 이외 나머지 부관은 독립 취소 가능성 인정 안 되는 거죠. 같이 없어지든 같이 살든. 그죠? 그냥 운명 공동체예요. 예, 기타 부관은 이렇게 돼버린 이렇게 처리한단 말이에요. 일단 판례부터 판례는 쉽죠. 여기는 판례는 쉬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앞서서 앞단계에서 부관의 독립 쟁송 가능성에서 판례 입장을 비판하고 들어갔잖아요. 특히 나머지 기타 부관일 때는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을 가자 라고 들어갔으니까 결국 앞에 학설드리면 역시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나오는 견해들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요거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앞에 학설드리면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이제 자,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머리가 아주 좋을 것 같죠? 네. 지금 주된 행정처분에 주된 행정행위예요. 뭐 도로점행과 같은 주된 행정처분에 지금 부담이 아닌 나머지 기타 부관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은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라는 것은 일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주된 행정처분과 이 부관을 같이 결부시켜서 같이 들고 가야죠. 부관부 행정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죠. 네,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문제는 여기에 이제 올라갔더니 이 부관이 위법할 수도 있고 적법할 수도 있잖아요. 네? 자, 만약에 이 부관이 첫째 쓰지 맙시다. 수자는. 자, 부관이 적법해요. 만약에 법원에 제기됐더니 부관이 적법하면 주된 행정처분은 그냥 딸려온 것 뿐이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부관이 적법하면 이거 취소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주된 행정처분도 그냥 내버려 둬야죠. 당연히 취소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어차피 이거는 판단 안 할 거니까 안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무슨 판결? 이게 기각 판결이죠. 이게 기각 판결이에요. 기각 판결. 이게 이제 기각 판결이죠. 기각 판결.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네. 기각 판결.
있었지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그 다음부터 가정해 봅시다. 부관이 위법해요. 위법해요. 그래서 얘를 없애야 되겠어요. 없애야 되겠어요. 취소해야 되겠어요. 취소. 없애야 된단 말이죠. 위법하니까 없애야 되는데, 여기서 부진적 일부 취소는 이때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인정해요.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다 취소하자, 일부만 취소하자. 자, 부관이 위법할 때 주대행정처분도 위법함으로 이걸 취소하자. 이렇다면 이건 무슨 판결이죠? 이거는 그냥 취소 판결이죠. 그 다음에 자, 부관이 위법하지만은 주대행정처분은 그냥 내버려 두자. 취소하지 말자. 적법한 걸로 놓고 취소하지 말자. 이건 무슨 판결이에요? 이거는 부관만 없어지니까 일부 취소 판결이죠. 판결이죠. 결국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라는 걸 인정하면은 판결의 결론이 세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청구 취지는 부관만을 취소해달라 그거지만 판결의 가능성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마지막 고비인데 이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청구 취지라는 얘기를 쓰면서 부진적 일부 취소 소송이라는 것은 소송의 대상은 부관부 행정행위고, 그 다음에 청구 취지는 부관만의 취소지만 청구 취지대로 하는 경우가 꼭 있는 건 아니잖아요. 봐서 법원이 판단해 보니까 다 취소할 필요가 있으면 다 취소할 수도 있고 일부만 취소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인정되는 거예요. 이 소송 형태가. 그러면은 결국 우리의 관심사는 뭐예요? 이 두 가지가 갈라지는 이 구별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구별 기준. 요 구별 기준. 언제는 주된 처분도 하자를 인정하게 돼가지고 다 취소하게 되고, 언제는 이건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서 취소하지 않을 거냐. 요 구별 기준이 여기 학설들이 이 구별 기준. 이 구별 기준. 이게 바로 거기 나와 있는 학설 대립이에요. 다른 게 아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학설 대립은 판례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없죠. 왜? 우리 판례는 전체 취소송이니까. 그래서 이 학설 대립은 기본적으로 일단 부진적 일부 취소송을 인정하는 견해에서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만약에 부관의 독립 쟁송 가능성에서 학설의 입장을 취하면서 부진적 일부 취소송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독립 취소 가능성까지 왔을 때는 판례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럼 논리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결국 판례는 참고로 놔두고 역시 여기도 학설 입장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할 길이 정해졌죠. 부관의 독립 쟁송 가능성에서 내가 판례 입장을 취하겠다. 그러면 뒤에 독립 취소 가능성은 학설이 필요 없어요. 그냥 판례를 쭉 가서 쓰면 되고, 나는 풍부하게 쓰겠다. 앞에서 학설 입장을 취하겠다. 뒤에 가서도 학설로 계속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어려운 거니까. 쥐어뜯지 말아요. 뭐 시험 전날까지만 이해하면 돼요. 어려운 건 알아요. 저도 어려운 얘기죠. 얼마나 어려우니까 이게 그 행정법의 4대 난제라고 할까요? 4대 난제. 예. 그나마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그렇지, 옛날 같이 뭐 옛날에 공부할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교과서 한 10개 봐도 모르고 보면 볼수록 모르겠고 뭐. 예. 그런 논의예요. 원래 어려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이 부진적 일부 취소 소송이라는 것 자체의 그 성격을 잘 파악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 성격 자체가 이 세 가지 판결을 다 예정하고 있는 소송이 부진적 일부 취소송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일부 취소하고 전부 취소의 이 차이, 언제 이 두 가지가 구별되느냐, 그 학설 대립이 바로 여기 학설 대립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돌아와 봅시다. 그러면 자, 학설 첫 번째, 거의 기속행위의 경우에만 부관의 취소를 인정할 수 있다. 이거는 뭐가 기속이야? 주된 행정행위가. 주된 행정행위가 기속행위라면은 부관이 붙는 게 매우 어색한 거죠. 그죠? 원래 기속행위는 무조건 그것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부관을 붙이는 건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속행위에 부관이 붙어 있다는 것은 서로 친숙하지 않은 좀 어색한 사이 둘이 살짝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럴 때는 그냥 둘 갈라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는. 그래서
기속행위에 부관이 붙어 있을 때는 부관만 취소하자.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재량행위에 부관이 붙어 있으면 이 둘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사이죠. 그죠? 절대 운명 공동체, 무조건 같이 죽든 같이 살다. 그래서 기속행위의 경우에만, 주대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의 경우에만 부관만을 취소할 수 있고, 반대로 해석하면 재량행위의 경우는 다 같이 취소하라는 얘기. 전부 다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더 판결로 바꿔서 말하면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어떻게? 일부 취소 판결. 재량행위의 경우는 전부 취소 판결. 이렇게 가자는 얘기죠. 이렇게 가자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 비판할 수 있죠. 어떤 비판이 가능해요? 우리가 앞서 봤다시피 수익적 행정처분은 재량행위인데, 그럼 거기에 부관이 붙었으면 다 재량행위인데, 그럼 결국 뭐예요? 결국 이거는 일서를 취한다는 얘기는 결국 판례하고 별 차이가 없죠. 왜? 수익적 행정행위는 재량행위인데, 그러면 재량행위에 부관이 붙으면 재량행위인데, 그럼 결국 뭐예요? 다 취소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서를 취했을 때는 결국 판례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부진적 일부 취소성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판례하고 별 결론적 차이가 없어져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자, 두 번째 견해가 이제 학설에서도 많이 취하는 입장 중 하나죠. 그래서 일설은 뭐 소수의 입장이고, 두 번째 입장이 중요성설 또는 본질성설을 가지고 부관이 주된 행정처분의 본질적 또는 중요한 요소냐, 본질적 요소냐 또는 중요한 요소냐 아니냐 갖고, 그래서 부관이 주된 행위의 본질적 요소 또는 중요한 요소라면 둘은 운명 공동체죠. 그렇죠? 그 부관이 없으면 주된 처분 안 했을 테니까. 이때는 다 취소하든지 다 취소하지 않든지 하고 같이 운명 공동체를 두고, 만약에 반대 해석상 부관이 주된 행정처분의 본질적 요소가 아닐 때 그때만 부관만 취소하자. 이런 입장. 근데 이런 입장은 우리가 비판을 한 두 가지 할 수 있죠. 첫째, 본질적 요소인지 비본질적 요소인지 판단할 자료가 없죠. 명확한 기준이 없죠. 중요한 요소냐 아니냐, 이거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판단되면 결국 뭐가 돼요? 다 운명 공동체니까. 그럼 그거는 결국 뭐 판례하고 별 차이가 없어지죠. 다 취소하든지 그래야 되니까. 그럼 결국은 저는 뭐예요? 저는 부관만 띄워버리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다 죽어 나와버리니까 불합리한 말이죠, 역시.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학자들이 취하는 입장이 삼설, 최근에는 이설과 삼설이 굉장히 팽팽한데 요즘은 삼설을 많이 취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대부분 삼설을 많이 취해요. 부관의 위법성만 인정되면 제한 없이, 그 말은 주된 행위가 기속이냐 재량이냐 따질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주된 행정행위하고 부관과의 관계도 고려할 필요도 없고, 그냥 청구 취지 이론에 따라서 소송물 이론에 충실하게 부관의 하자면서 부관만 취소하자. 요즘 이런 입장이 굉장히 아주 상당히 많이 주장되고 있고, 이 입장이 가장 편해요. 쓰기가. 답안 쓰기가 편하죠. 아주 간단하죠. 부관이 하자 있다. 그럼 취소하면 돼요. 그것만 취소하면 돼요. 그래서 부진적 일부 취소 소송을 인정하자라는 그런 학설의 주장에 가장 부합하는 견해가 삼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일단 부관의 독립 쟁송 가능성이 소재기의 문제고, 그 다음에 부관의 한계가 본안의 문제고, 마지막에 부관만 취소할 거냐 다 취소할 거냐가 이게 독립 취소 가능성의 문제고, 이렇게 3분해가지고 구분해 보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자, 일단 대표적인 문제 하나 먼저 풀어보십시다. 일단 133페이지 문제를 먼저 풀게요. 좀 쉬운 문제부터 먼저 풀고 어려운 걸로 갑시다. 133페이지. 자, 도로조명허가를 하면서 이제 저명기간 1년, 10만원 저명료 납부무. 그러니까 하나는 기한이고 하나는 부담이죠. 뭐 쉬운 문제예요. 도로조명허가는 강학상 특허로서 재량행위고, 뭐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도로조명허가 강학상 특허 재량행위, 저명기간 1년은 기한이고 월 10만원 저명료 납부할 것을 부관, 이거는 부담이죠. 여기까지는 뭐 쉬운 얘기고. 자, 그러면 물음에 답해 봅시다. 1번. B는 도로조명허가에 붙여진 부관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 부관만을 독립해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 또는 어떻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 또는 부관만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이게 전부 다 부관의 독립 쟁송 가능성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어떻게 묻든 간에 어떻게 소송을 제기할래, 어떻게 법원에 들어갈래, 그죠? 입구의 문제죠. 인풋의 문제죠. 부관의 독립 쟁송 가능성. 그래서 부관의 독립 쟁송 가능성 쓰시면 되고, 뭐 어렵지 않죠. 부담의 경우에는 부담만이 취소 소송 대상이 돼서 부담 취소 소송. 그래서 저명료 납부무 취소 소송 제기하면 되죠. 사안 해결 보십시다. 그래서 5번에 사안 해결. 자, 답은
앞에 문제점 학설 판례는 그냥 검토까지는 앞에 있는 건 그냥 쓰시면 돼요. 뭐 여러분 생각 필요 없고 그냥 갖다 쓰면 되고. 자, 5번의 사안 해결. 저명료 납부 의무 같은 경우는 부담임으로 처분성이 인정되니까 저명료 납부 의무 취소 소송 제기하면 되죠. 소위 진정일부 취소 소송. 그 다음에 자, 점용기간 1년은 입장이 다르죠. 그냥 우리가 견해에 따라서 이게 표현이 달라질 수 있죠. 이런 것들은 항상 양쪽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죠, 이게. 그래서 점용기간 1년은 기한으로서 처분성이 부정되므로 B는 기한부 도로점용허가 전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되 기한만의 취소를 구하는, 즉 청구 취지를 부관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에서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으로 가자. 이건 학설에 따른 결론이죠. 1설 취했을 때. 그죠? 그러나 판례는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한부 도로점용허가 전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은 기한의 변경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을 때 거부처분 취소소송 가거나, 즉 그때 꼭 가로 안에 전체 취소 소송이라는 말을 써야죠. 왜냐하면 사실 학설하고 판례는 들어가는 모습이 거의 같잖아요. 다만 학설은 뭐예요? 나중에 나갈 때 부가만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고 판례는 다 취소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가로 안에 꼭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냐 전체 취소 소송 이걸 꼭 써줘야죠. 일단 이렇게 이게 부관의 독립 생성 가능성에 관한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문제. 자, 부관을 다투는 소송에서 본안 심리 결과 부관이 위법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하지만은 이 부관의 위법성을 이미 다 인정해 줬으니까, 한계에 관한 얘기를 다 해줬으니까 위법성이 인정된다 할 때 법원이 독립해서 부관만 취소할 수 있느냐. 이게 부관의 독립 취소 가능성. 부관만 취소할래? 다 취소할래? 그죠? 부관이 위법하니까 이제 부관은 취소할 건데 이때 부관만 취소할 거냐 주된 행정처분까지 다 같이 취소할 거냐. 이게 부관의 독립 취소 가능성. 일부 취소 판결할래? 전부 취소 판결할래? 그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역시 이것도 판례부터 먼저 보면 우리 판례에 따르면 부담의 경우는 그냥 아무런 제한 없죠. 부담만 취소하면 되겠고, 역시 기타 부관의 경우는 다 취소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고, 다만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을 인정하려는 학설에 들어갈 땐 학설 안에서 세 가지 견해가 또 나오겠죠. 그러면 역시 5번의 사안 해결을 보십시다. 그러면 부담의 경우는 결국 학설과 판례가 대립이 없죠. 부담의 경우는 저명료 납부의무 같은 경우는 저명료 납부의무 취소소송 제기받은 법원은 위법성이 있는 데서 때 그 저명료 납부의무만 취소하면 된다. 그죠? 취소 판결. 자, 그런데 저명기간 1년 같은 경우는 이때 법원은 청구 취지에 따라서 기한만을 취소하는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이건 학설에 따른 결론이죠. 그죠?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을 인정하는 학설에 따른 결론으로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부관의 독립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 3설, 소위 위법성설, 위법성만 인정되면 제한 없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에 따르면 하자가 있으니까 그 부관만 취소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입장에 따르면 결국 뭐가 살아남아요? 주된 행정처분이 살아남죠. 그렇죠? 그럴 거야, 아니야. 그죠? 지금 도로조명 허가에다가 지금 기한이 붙어 있고 부담이 붙어 있는데 결국 어차피 소송을 제기할 때 이 부담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그죠? 요거 취소소송 제기하고, 그 다음에 기한부 도로조명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했을 거 아니에요. 두 소송을 병합했을 거 아니에요. 병합해서 결국 학설에 따르면 요거 취소하고, 요거 취소해서 뭐 살리자? 주대행정처분 살리자. 이거잖아요. 이게 학설의 얘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판례는 부진정 일부 취소소송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 뭐가 돼? 판례 따라 보면 다 같이 없어지는 거죠. 다 죽는 거죠. 이게 판례에 따른 결론이죠. 그래서 써야죠. 다만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 기한부 도로조명허가 전부가 다 취소가 되니까 결국 나갈 때는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안 넣고 나가는 거죠. 이게 문제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십시다. A시장은 B에 대해서 위 부관부 도로조명허가를 한 후에 추가로 사후보관이네요. 그죠? 추가로 조명시간을 16시로부터 22시까지 제한하는 부관을 붙일 수 있는가? 뭐 이거를 부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출제 의도상 법률효과 일부 배제로 보이죠. 영업시간 제한. 그래서 법률효과 일부 배제로 보고 이 법률효과 일부 배제를 부관으로 본다 했을 때 이런 사후보관을 붙일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로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 판례는 네 가지를 요구하죠. 법유, 동사, 법률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사후보관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그 다음에 사전 변경이 있는 경우, 법유, 동사. 우리 관련 4가지를 요구하니까 그래서 넷 중 하나에 걸리면 되죠. 지금 법조문에 사후보관이 가능하다는 표현은 안 보여요. 없어요. 그 다음에 사후보관을 유보했다라는 그런 사정도 없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동의했다라는 표현도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사정 변경도 없죠. 그러므로 이럴 때는 사후보관을 허용할 수 없다. 상대방의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후보관을 허용할 수 없다. 바로 끝내야 되겠죠. 자, 작년 행시 문제였어요. 부관주에서는 가장 그나마 좀 쉬운 형태의 문제죠. 자, 조금 어려운 걸로 가봅시다. 앞으로 와서 131페이지. 자, 보십시다. 2001년 행시 문제. 을시장은 도심도로의 무질서한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무허가 노점상을 전면 금지함과 동시에 예외적으로 몇 개소를 지정해서 노점시장 사용허가를 해주었다. 자, 이때 노점시장 사용허가는 표현서는 예외적 허가로 보이죠. 일단 금지해놓고 예외적으로 풀어주는 예외적 허가로 보이는데, 뭐 이렇게 예외적 허가로 봐도 되고, 아니면은 노점시장이라는 곳이 이제 도로를 점용하는 거니까 도로 점용허가로 봐가지고 특허로 봐도 되고, 뭐 특허로 보든 예외적 허가로 보든 어쨌든 결론은 재량행위죠. 그렇죠.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특허로 보셔도 상관없고 예외적 허가로 봐도 상관없는데 결론은 재량행위예요. 자, 그래서 노점시장 사용허가 재량이다라는 것은 왜 밝히죠? 지금 참조 조문이 없거든요. 없으니까 부관의 한계, 특히 사항적 한계를 검토할 때 그때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일단 하나 했고 계속 가봅시다. 그래서 갑은 노점시장 사용허가를 신청했는데 을시장은 갑에게 허가를 해주면서, 그죠? 허가를 이미 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붙어있는 조건이 강학상 조건이 될 수는 없죠. 정지 조건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이미 허가는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허가를 해주면서 첫 번째, 자, 둘, 셋, 넷, 5개의 조건을 붙였는데 결국 부관을 붙인 거죠. 하나하나 보십시다. 행정청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사용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이게 철회권의 유보죠. 이런 것들이, 그죠? 철회할 수 있다. 철회권의 유보죠. 이런 것들이 철회권의 유보고. 자, 어떤가요? 상대방은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죠? 자신의 잘못 없이도 그냥 공익성의 필요만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가 철회당하니까 매우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만들죠. 그죠? 상대방이 이걸 지나치게 침해하죠.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죠. 저라면 그 1번 일단 조건 다툴 거예요. 1번 조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점시설 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는 시장의 인가를 얻어야 하죠. 얻을 의무를 붙였죠. 그죠? 시장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얻어오란 얘기죠. 인가를 받아올 의무를 붙였죠. 부담이죠, 부담. 그래서 부담이죠, 그건. 타인에게 영업 양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영업 양도할 수 있는데 양도하려면 인가를 꼭 받아오라는 얘기죠. 인가를 얻어야 한다. 부담, 독립된 의무를 붙인 거죠. 이 정도는 뭐 충분히 붙일만 하죠. 그죠? 노점시장은 아무래도 가난한 분들에게만 내줘야 되니까 뭐 타인에게 양도할 때 역시 똑같이 먹고 살기 힘드신 분인지를 판단해 봐야 되겠죠. 예, 이 정도는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저라면 이건 안 다툴 거고. 자, 3번. 세금과 공과금 이외에 영업소득의 20%를 시납부해서 도로정비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다. 역시 부담이죠. 예, 부담인데, 자, 일단 첫째, 도로정비 목적으로 쓴다는 점에서 부당결부금 지원층이 말하지 않죠. 돈 걷어가지고 거기다 쓰니까. 그죠? 돈 걷어서 지금 도로정비하고 있으니까 도로를 지금 개선하고 유지하는데 돈 쓰겠다. 뭐 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부당결부금 지원층에 말하지 않죠. 예, 필요한 거죠. 그죠? 돈 걷어가지고 써야 되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소득의 20%가 문제죠. 너무 과하죠. 비례원칙에 반하죠. 그래서 부당결부금지 원칙에는 반하지 않으나 비례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과잉금지 원칙선에서 그냥 한꺼번에 다 설명할 수 있죠. 일단 지금 이 도로정비 목적으로 쓴다는 것은 목적적으로 정당하다. 정당한 목적이다. 다만 소득 20%를 과한다는 것이 너무 과하다. 이게 이렇게 풀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비례원칙 하나 또는 과잉금지 원칙 하나로 풀 수도 있는데 행정법 문제니까 지금 딱 명확하게 구분되잖아요. 그 구분돼 보이죠. 그래서 부당결부하고 그다음 비례원칙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좋겠고, 그냥 나는 귀찮다, 그냥 비례원칙 다 쓰겠다면 일단 비례원칙이라든가 과잉금지 원칙으로 그냥 한꺼번에 쓸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비례원칙이 많아도 너무 과하죠. 예, 됐고. 그 다음에 대학기간 1년 기한인데 별 문제 없고. 그 다음에 5번. 위사항을 위반했을 때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철회권의 유보죠. 위반했을 때 취소하겠다니까 후발적 사정이 발생했을 때 취소하는 거니까 철회권의 유보고, 자, 위반 시 취소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죠. 상대방 예측 가능하죠. 예. 그러면 저라면 지금 1번 조건과 3번 조건 요걸 납득했죠. 예. 끝났어요. 그럼 이제.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예, 한번 일단 그림부터. 그러면 그림 다 그려놓고 지금 노점 했던 거 복습합시다. 이제 이걸로. 자, 그러면 일단 노점 사용 허가라고 되어 있나요? 노점 시설, 노점 시설 사용 허가에 지금 붙어 있는 것 중에서 제가 다툴 만한 것은 이제 1번, 그죠? 1번 조건. 철회권의 유보였죠. 철회권의 유보였고, 그 다음에 3번이었네. 3번 조건. 부담이었던 거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뭐 다 됐죠. 이 부담, 취소성, 처분이니까 이 자체가. 그 다음에 철회권 유보부, 노점시장 사용허가 이렇게 다투어서 이 두 소송을 병합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자, 일단 요 부담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진정일부 취소송으로 가는 거고, 결국 하자가 인정되니까 취소 판결로 끝나겠죠. 그죠? 취소 판결로 끝나겠죠. 이미 하자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위에 건 지금 결국 이거는 부관이 붙어 있는 부관부 행정 행위에 대한 취소 소송이죠. 그죠? 즉, 우리말로 바꾸면, 지금 이 사례로 바꾸면 철회권 유보부 노점시장 사용허가란 말이죠. 그에 대한 취소성.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여기는 견해가 갈릴 거 아니에요? 만약에 판례에 따르면은 취소 판결이죠. 싹 없애버리죠. 그러나 부진정 일부 취소서는 인정하는 학설에 따르면 부감은 취소하겠죠. 일부 취소 판결.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학설과 판례 입장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부담은 달라지지 않지만 나머지 부관은 달라지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자, 그러면 목차를 한 번만 훑어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소송을 제기해서 어떻게 판결을 받을 거냐, 지금 그런 얘기를 써놓고 있으니까, 자,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물론 머릿속의 순서는 뭐예요?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그 다음에 부관의 한계, 그 다음에 부관의 독립 취소 가능성. 이게 순서지만 부관에 관한 문제를 할 때는 먼저 한계를 먼저 설명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독립쟁송과 독립취소를 같이 한꺼번에 쓰면 훨씬 답안쓰기 편하니까 일단 부관의 한계를 먼저 앞에서 뽑아 쓰되 각 행정작용의 성질을 먼저 노려주면 편하죠. 중간중간에 갖다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이건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편의상 각 행정작용의 법조선이 먼저 써요. 그래서 노점시장 사용허가가 강학상 특허 또는 예외적 허가로서 재량행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조건이 하나는 보니까 철회권의 유보인 것도 있겠고 부담도 있었고 기한도 있었다. 쭉 분석해서 쓰고 그 다음에 부관의 한계를 먼저 쓰는 게 편해요. 제가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그게 제일 편해요. 물론 순서상은 부관의 한계가 중간 단계죠. 독립쟁송 가능성, 그 다음에 부관의 한계, 독립 취소인데 그렇게 쓰지 마세요. 혹시 부관 문제가 이렇게 쭉 다 쓰는 문제 나오면 중간에 꼬여요. 해보시면 알아요. 왜 꼬이는지. 꼬여요. 그래서 일단 부관의 한계를 먼저 검토해요. 그래서 부관의 한계로 써도 마치 3번에 각 조건의 위법성 아까 살펴봤죠? 쭉 판단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독립 취소 가능성, 이 두 가지 묶어가지고 같이 아까 앞서 공부한 것처럼 쭉 쓰고 결국 마지막으로 우리 정리를 하면은 학설과 판례에 따라서 입장이 좀 달라지죠. 달라져서 이렇게 칠판에 되는 것처럼 끝나지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나 더 봅시다. 134페이지 더 풀어볼게요. 2011년 사시 문제. 하여튼 부관에 관한 문제 중에 가장 앞서 있는 문제, 가장 앞서 나간 문제. 선구자적인, 가장 좀 어렵기도 하고 가장 앞서 나간 문제죠.
자, 보시면, 자, 이건 뭐, 본문은 사실 볼 게 없고, 본문은 지금 이런 거죠. 도로조명을 신청했는데, 해줬다. 근데 지금 기간이 거의 만료가 왔다. 그래서 이제 공사가 아직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새롭게 도로조명을 신청했는데, Y시장이 뭐 인근 주민의 민원이 있다라는 이유로 도로조명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거부하면서 이제 뭘 했어요? 거부하면서 Y시장은 이러한 불허가 처분, 거부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방법. 이게 뭐야? 사전 통지죠. 그래서 사전 통지를 안 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전 통지를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게 1번 문제네요. Y시장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한가? 그러면 일단 도로조명 허가가 일단 강학상 특허로서 재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불허가 처분의 위법성을 살펴볼 때 일단 절차하자는 쓸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저번에 공부한 것처럼 우리 행정처벌법 21조 사전 통지 같은 경우는 거부 처분의 경우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의무가 면제되죠. 안 해도 되죠.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은 사전 통지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 씁시다. 아직 제대로 안 배웠으니까 판례에 따르면 사전 통지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거죠. 이건 우리가 현재 간단히 결론을 쓸 수 있죠. 아직 중간에는 아직 못 채워놔요. 아직 뒤에서 곧 나올 거니까. 그래서 거기 2번에 가번적으로 쓸 수 있죠. 거부 처분의 경우에도 사전 통지 절차가 적용되느냐. 자, 그래서 검토 및 사안의 경우에서 두 번째 문답만 보십시다. 다만 거부 처분은 권익을 제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판례, 우리가 이건 알고 있죠. 이런 판례에 따르면 이거 불허가 처분의 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겠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다만 내용상 하자로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겠다. 이렇게 이제 풀어가겠죠. 그래서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 보겠고 결국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가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2번 문제를 풀어보자. 1번 문제는 지나가는 문제고 2번 문제를 풀어보십시다. 만약 Y시장이 새롭게 도로조명을 하면서 지나치게 기간을 짧게 붙였을 때 이때 A의 행정소송상 권리구제 방법은? 자, 다시 한번요. 기간이 지금 짧게 붙어 있죠. 나는 뭐 하고 싶어요? 늘리고 싶죠. 그죠? 기간을 없애는 것보다 나는 뭐 하고 싶어요? 늘리고 싶죠. 그게 그죠? 아, 원고는 늘리고 싶겠네. 어떻게 늘려줄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늘려줄까? 자, 그러면은 지금 첫째, 이 기한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법적 성질이 그죠? 기간은 기한이죠. 그러니까 지금 도로 조명 허가에 여기에 뭐 기한이 붙어 있는데 기한이 너무 짧아요.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차피 기한만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판례상 허용되지 않을 테니까 기한은 처분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한부 도로조명 허가 취소 소송을 생각하겠지만 판례 되면 뭐가 되버려요? 다 없어지죠. 싹 다 없어지죠. 그래서 결국 하나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기한의 변경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을 때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 그나마 현재로선 제일 효과적인 수단이죠. 그걸 쓰란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일정한 처분의 발급을 요구하는 의무행 소송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현행법상 인정 안 되면 그건 어차피 허용되지 않을 거고 그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못 쓰는 거고 그래서 거기 한번 목차를 보시면 여러분 입장에서 아직 가번목 2번의 가번은 아직 못 써요. 아직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이 의무행 소송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못 쓰고 일단 나번의 기한만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죠. 왜? 기한이 처분이 아니니까. 그죠? 이거는 각하 판결로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 기한이 붙어있는 도로조명허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텐데 이것도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다 취소가 된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결국 라번처럼 기한의 변경 신청에다 거부당해서 거부 처분 취소성이 효과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써놨죠. 다. 자, 밑에 작은 글 읽어보십시다. 상대방이 원하는 기한이 붙어있는 도로조명허가 발급을 구하는 목적, 그런 적극적 형성소송, 의명소송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으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나중에 배우실 거고 기한만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대산적인 흥결로 각하될 것이 뻔하고 그 다음에 기한부 도로조명허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 전부 다 취소가 된다는 점에서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현행 행정소송 제도에서는 처분청인 Y시장이 기한의 변경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을 때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가장 효과적인 구제수단 생각에 해당하고 이때 거부처분 취소소송제에서 취소 판결을 받으면 재처분 의무 규정 30조 2항에 근거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널널한 기한이 붙어있는 처분이 다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효과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안 해주면 행정소송법 34호에 따라서 간접강제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항상 30조 2항 34조가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이런 30주행이 재처분 의무, 그리고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34주 간접강제까지 신청해서 내가 원하는 처분은 받아낼 수 있단 말이죠. 이런 형태로 권리의제를 받으면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수업 없고요. 월요일날 우리 행정의 적법요건, 특히 이제 구성요건 여러가지 판결 문제, 그 다음에 뒤에 가서 하자 승계, 취소 철회 등을 볼 텐데, 뭐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제일 어려워요. 그때만 잘 벗고 나가시면 그 다음부터 쉬워지니까 월요일까지 고생하십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